자, 시즌 마지막 경기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생명이 지금까지 그 썸머의 하나생명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진짜 갑자기 다른 팀이 되었다. 뭐지?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 앞전 경기에서는 팀워크까지 좀 무너지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도 많았었거든? 근데 오늘은 진짜 하나의 팀, 하나생명이 돼서 왔고,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았어. 일단 뭐 초비가 혼자 활약하는 팀이 아닌 전체적인 활약, 돋보인 그런 경기력으로 좀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본인들 아직 희망이 있잖아. 이 선발전에 대한 희망 충분히 갈만하거든. 왜냐면은 다른 팀들이 둘 다 잘해야지 본인들이 떨어지는 경우라서 충분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 그래서 선발전에 갔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기력인데 보여줬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선발전만 보내주세요, 그 느낌으로 보여줬어. 그렇게 되면 진짜 모를 것 같거든? 어떻게 될지? 자, 오늘 경기의 핵심 선수지.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이 데프트 선수 칭찬을 하고 갈게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좀 챔피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쉬라든가, 이제 바루스 같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챔피언들은, 특히나 애쉬 같은 챔피언들은, 진짜 경험 많고, 센스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나는 더 잘 쓴다고 보거든? 피지컬 이런 부분보다는 수정화살, 궁극기 활용도라든가 포지션 잡는 플레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데프트 같은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진짜 와, 앙포트 보여줬습니다. 애쉬로 할 수 있는 거의 뭐 모든 걸 보여줬다고 봐도 될 만큼의 멋진 플레이였고, 애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이런 말 얘기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것 같거든. 근데 쉬지 않고 때려야 돼. 이 무호흡 딜링을 해줘야지 센 챔피언이 되는데, 오늘은 이런 무호흡 딜링을 보여줬어. 쉬지 않고 때리는 플레이, 룰루와 함께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수정화살 이 적중률이 미쳤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많이 리산드라 그리고 나르같이 궁극기 딱 맞춰주면서 앞라인 정리해주는 그림들, 진짜 오늘 예술이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바루스 같은 경우는 포킹 적중률이라고 봐야 되지. 바루스는 포킹도 뭐 거의 히트 계속적으로 좀 시켜주면서 용싸움 이럴 때 먼저 시야 장악하고 포킹 맞추고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좋은 경기력 나왔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이 데프트의 엄청난 멋진 활약 속에서 2대0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생명이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솔직히 초비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초비의 이런 강력한 미드라인전을 통하고 그 다음에 활약을 해주는 게 이 데프트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었거든? 오늘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 진짜로. 정말 무서운 팀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팀이든 하나생명을 만났을 때 긴장을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모건 선수와 율로 선수는 경험치가 쌓이는 거니까 더 배울 수가 있거든. 솔직히 오늘 모건 율로는 좀 불안한 면이 좀 있었어. 특히나 1세트 때 모건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카미를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라인전 힘듦은 이해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플레이했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이제 팀이 잘 해줘서 본인이 성장해서 이제 그때는 좋은 그림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윌러 선수는 이제 처음에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은, 충분히 이제 모건 선수 카밀이 불안하니까 봐주는 장면까지 이해하는데 이 전령 활용도가 좀 최악이었어. 이게 너무 아쉬웠다. 왜냐면은 유리한 쪽, 특히나 애쉬 룰루 이쪽을 빠르게 공략하고 그 다음에 애쉬가 나르 쪽 공략, 탑 쪽 공략, 이런 식으로 팀의 전략을 짰으면은 조금 더 쉽게 하나생명이 1세트 때 유리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윌러 선수의 이 전령 판단은 좀 아쉬웠다. 전령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거든. 이거 전령은 어찌됐든 먹은 사람이 잘 활용을 해야 돼. 거기서 윌러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이 경기 때 니달리는 일단 픽에서 어떻게 보면 뺏어갔지. 이런 뺏어가는 픽 활용도도 좋았고,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았고, 특히 니달리 창 잘 맞춰주면서 바로스 니달리 포킹 조합을 완성을 했지. 멋진 모습들, 특히나 마지막에 니달리 창 맞고 또 상대의 킬을 가져가는 모습들은 율로 선수가 좀 아직 좀 경험치는 좀 부족하지만은 충분히 교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생명은 불안 요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초비 선수와 데프트 선수가 본인들의 그런 이름값, 본인들의 활약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선발전에 가서는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 진짜 하나생명은 정말 오늘만 달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경기력이 쭉 선발전까지 가기를 바라고요. 선발전은 이제 뭐 제가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허무하게 이상한 경기력들 보여주지 말고 오늘처럼, 특히나 그 2세트 깔끔했던 그 경기력처럼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세트 경기력 한 번만 더 상기했으면 좋겠어.
이때 경기력 자체가 너무 깔끔했고 조합 완성도 그림에서의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도 좋았고 시야를 통한 바론 플레이까지 전체적으로 다 깔끔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생명 기대하겠습니다. 선발전. 자, T1 오늘 2대0 승리하고 다음 경기에 따라서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네. 나도 좀 이렇게 2대0으로 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T1은 전체적으로 많이 문제점들이 보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팬픽적인 측면에서도 굳이 라인전 약한 챔피언을 해야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왜냐면은 T1 같은 경우는 좀 바텀이 라인전의 그런 강함을 토대로 많이 풀어가는 팀이거든. 근데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들 먼저 했을 때는 조금 아쉬웠어. 왜냐면 바로스라든가 애쉬라든가 칼리스타 같은 픽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즈리얼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게임을 봤을 때도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 특히나 1세트 같은 경우 본인들이 유리함이 있었는데 사이드에서도 잘리고, 이게 최악이거든. 거기에 본대에서도 잘리고, 이게 정말 안 좋은 플레이거든. 사이드 잘렸는데 본대 잘리고 최악이야. 이런 면에서는 경기 인게임 내 플레이에서도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하나하나 얘기해보면 이제 칸나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력은 최상급이야. 잘해. 좋습니다. 확실히 상성 픽 가져갔을 때 유리하게 플레이하는 과정들 깔끔해. 여기에서 오노 선수도 많이 좀 소위 말로 뒤에서 봐주는 거 백업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건 것 같아. 라인전 끝났을 때 이제 한타라든가 이 사이드인데, 특히나 이 사이드에서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맵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맵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적당히 밀고 본인이 위험한 각이라든가 또는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 플레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직하게 라인 밀다가 2세트 때도 중요한 순간에 잘렸거든. 그때 한타가 좀 중요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미드 바텀 같은 경우는 페이크 선수랑 그다음에 구마유식 캐리아 선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밀렸어. 확실하게 오늘 밀렸다. 상대 선수들보다 특히 라인전부터 그다음에 한타까지 쭉 밀려버리는 그런 경기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오노 선수 같은 경우 오늘 좀 실수가 좀 있었거든. 생각보다 좀 좋은 플레이들이 좀 안 나왔고, 그래서 밀려버린 경기가 아닌가 많이 아쉽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T1의 강점은 라인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라인전 중에서도 특히나 이 바텀 라인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픽적인 측면에서부터 조금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마유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이즈리얼 같은 성장 픽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왜 힘들게 중후반 가려고 해. 예를 들면 초반부터 주도권 잡고 본인들이 항상 상체 주도권 픽을 많이 뽑잖아. 그렇게 되면 바텀까지 이기면 전라인 이기고 그걸로 스노우볼 잘 굴릴 수도 있거든. 약간 보험 같은 걸 하나씩 들어주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팀 스타일이라고 내가 굳이 이렇게 태클 걸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T1의 강점은 라인전에서 나오고, 특히나 바텀 라인전의 주도권에 따라서 캐리아 선수가 발이 풀리고 그걸 통해서 깔끔하게 전령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T1은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오늘 경기력이 제일 아쉬운 경기력이었어. 그 전에 이제 그 에포트 선수의 바론 스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길만한 경기력이었고 경기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오늘 자체는 경기력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우리가 보통 고3 때 수능을 볼 때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잖아.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는 잘 보고 어떤 모의고사는 망치고 하는데 진짜 좋은 모의고사 치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야 돼. 그거를 만드는 게 또 코칭 대표의 힘이 좀 필요하고, 선수들도 오늘 경기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자신감이 넘쳤던 부분이라든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고치면서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다행이지. 만약 이게 PO에서 나왔어 봐. 회복할 능력도 없이 무너질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최상의 모습들은 그동안에 T1이 보여준 것 같아. 근데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게 되면서 흔들렸을 때 거기서 중심을 못 잡았거든. 그런 플레이도 지금 필요하고, 누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하나씩 따라가는 플레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PO 때는 다른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LCK 썸머 기나긴 정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2위에서부터 6위까지의 향방이 젠지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네요. 젠지 결국에 돌고 돌아서
상위권으로 마무리했어. 2위로 마무리했고, 그래서 그 덕분에 다몬기아가 1위가 됐지. 그래서 스프링 때 그런 결과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왔다. 진짜 근데 젠지가 오늘 놀랬던 게 뭐냐면 5위로 시작했거든? 와, 이걸 만들어내네, 오늘. 만들어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앞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순위권 높은 팀들이 다 지는 결과가 나왔거든. 그래서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 젠지는 본인들만의 그 젠지 클래식 조합을 통해서 승리를 했거든. 그래서 참 애매하네. 이게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뱀피 변화도 필요하다, 메타에 따라간다 이랬는데 결국에 본인들이 잘한 거로 이겨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이긴 사람이 승자고 이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림이고, 아무튼 승리는 축하드리고요. 오늘 경기 역시나 최근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BDD, 이 황디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황디디 선수고, 미쳤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신드라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통 스킬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수비하는 쪽 벽 뒤에서 적군화에 진짜 대박, 이걸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거든. 실제적으로 게임 중간중간에도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고, 이런 각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창의성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고 봐.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고, 창의성 있는 이 BDD 선수의 적군화의 한방, 이걸로 오늘 젠지가 흐름을 완전 가져와 버렸고, 그걸로 2대0 마무리까지 한 그림이네. 오늘 조합상으로 봤을 때 제이스를 또 줬거든? 이걸 레넥톤으로 상대하네? 이게 어려운 매치업이야. 쉽지는 않거든? 왜냐면 시간 지날수록 제이스가 좋아지고, 레넥톤은 그 본인이 센 타이밍 때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또 라스칼 선수가 결국에는 레넥톤 강한 타이밍에 활약을 또 했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 본인들의 색깔들을 결국에 좀 잘 살려서 승리를 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젠지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이랑 오늘 좋은 선물을 좀 주고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하나생명이 진출을 하게 됐지. 선발전에 가게 됐고, 젠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걸 통해서 롤드컵에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는 그런 하루였고, 젠지는 좋은 경기를 펼쳐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PO 2라운드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충분하다. 여기서 하나 정도는 진짜 변화를 좀 줘서 카드 다양화 진짜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내 개인적인 바람인데, 젠지 클래식은 이제 다 알잖아. 그리고 보여줬고, 그래 언제든지 그 카드 다시 쓰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카드, 예를 들면 오늘 뭐 라이프의 쓰레쉬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 예전에 왜 안 쓰네 했지만 써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카드만 더 나온다면, 아니면 확실하게 뭔가 상대로 준비하는 게 하나만 더 나온다면, 젠지는 그 젠지 클래식 플러스에 본인들의 색깔을 추가해서 멋진 프로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서 조금 보여주는 그런 젠지 됐으면 좋겠네요. 젠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을 되면 특히나 또 선발전 때 강해지는데, 지금 여름이 지금 말복이 지났기 때문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거든. 과연 가을의 젠지가 강할지, 기대받는 젠지가 강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농심.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진짜 마지막에 1위 차지하고 꾸역꾸역 다시 1위가 됐는데, 결국 3위로 마무리했다. 담원, 그 다음에 젠지, 농심, T1, 리브 샌드박스, 아프리카, 이렇게 순위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고생했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팀적으로 봤을 때 변화를 통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본인들만의 색깔이었다,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건 결국에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고리가 높은 그 POG 포인트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좀 나왔었거든. 루시안 같은 경우 피까지는 좋았어. 신드라 상대로 루시안으로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보여준 게 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르블랑 같은 또 공격적인 픽 또 썼거든. 이 르블랑 리신 조합 가지고 이건 뭐 피넛 선수한테 아쉬움이기도 한데, 미드 시팅이 좀 없다? 그냥 무난하게 1대1 놔뒀다? 근데 고리 선수가 라인전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르블랑은 한타가 쉽지 않은 챔피언이거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팀적으로 이런 시너지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넛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스타일이 약간 좀 강한 라인 쪽 봐주는 경향이 좀 있거든. 스타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점을 가져갔지. 보통 이제 바텀을 많이 봐주고,
근데 오늘 같은 르블랑 리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드 시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좀 아쉬운 결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약간 인간 상성도 좀 피넛이 느껴졌거든. 클리드 상대로 인간 상성 느낌이 좀 났다. 피넛이 누굴 만나든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클리드한테 경기력도 밀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팀 간 인간 상성도 조금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동심이 확실히 겐지 상대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썸머 때 다 졌고,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 좀 안 만나기를 좀 원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결국에 농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 한타의 농심은 여전히 강력해, 잘한다. 그 다음에 운영도 준수하지. 팀 색깔로 봤을 때 결국엔 라인전, 이게 얼마만큼 극복이 되느냐, 그게 관점인 것 같아. 오늘 게 고르 선수가 시도를 했는데 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리시 선수 같은 경우 제이스로 승률이 좋아서 오늘도 자신있게 뽑았지만 결국에 오늘 패배했거든. 제이스가 포킹 날리면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가 않았어. 상대한테 좀 먼저 물렸거나 그러다 보니까 활약이 나오기 전에 게임이 좀 끝나버렸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결국엔 극복해야지 PO 때 가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더 높은 순위를 통해서 선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봤을 때는 농심은 PO 때 좀 활약을 해줘야 된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레벨업이 좀 돼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단기간에 극복되긴 좀 어렵거든.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넛의 변수 있는 플레이 좀 창출, 항상 해왔던 게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플레이, 예를 들면 탑에서 2대1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드에서 뭐 끊임없는 갱킹 플레이를 해준다던가 본인의 스타일과 다른 변화 있는 플레이를 해주면 상대팀들이 당황할 수가 있거든.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한 번쯤 나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좀 플레이 방향성을 좀 제시해 봅니다. 농심 썸머 시즌 정말 고생 많았고 잘하셨습니다. 3위로 올라갔어요. 잘하셨어요. 자, PO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와, 역대급 시즌.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1, 2, 3등이 같은 12승 6패, 승점 싸움으로 다몽기아가 1위, 젠지가 농심을 썸머에 2번 다 이겨서 상대전적으로 2위.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4, 5, 6등 같은 11승. 승점도 6, 5, 4. 와, 이 승점 하나 때문에 상대팀이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즌이 됐고, 이게 상향평준화인지 하향평준화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이거는 그만큼의 알 수가 없는 시즌, 멋진 시즌, 재밌는 시즌, 꿀잼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오프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느냐. 자, 라운드 1 바로 수요일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수목 1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정규 시즌 1위인 다몽기아가 여기서 두 팀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한 팀은 젠지와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에 라운드 2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경기는 8월 28일 토요일 파이널이 진행이 됩니다. 와, 빠르게 달려온 서머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바로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돌리지 마시고 썸머의 플레이오프 그리고 결승전, 그 이후에 선발전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발전 확률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위인 다몽기아는 이미 롤드컵 진출을 확정했고, 젠지 같은 경우는 최소 선발전 확정에 아무래도 상위권 높은 자리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선발전 확정된 하나생명이 있죠. 왜냐면은 T1이나 리브 샌드박스 이 경기에서의 패자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선발전에 진출이 확정되었고요. 자, 농심도 마찬가지로 최소 선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두 팀의 패자보다 포인트가 높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T1인데, T1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겨야지 선발전이 확정되고, 가능성이 하나 더 있는데, 농심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선발전이 확정되지만 농심이 아프리카 프리스팀에 패배하게 되고 T1도 패배하게 된다면 그거는 탈락이고요. 리브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이겨야 승리가 확정되고, 본인들이 패배했을 때는 농심이 이겨야 선발전이 확정되는 경우로 T1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프리카 팀은 좀 간단해요. 이기면 최소 선발전 확정, 패배하게 되면 시즌 종료입니다. 이렇게 선발전을 알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열리는 플레이오프 라운드 1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가 될 겁니다. 왜냐면 모든 팀들이 목표가 롤드컵 가는 거고, 롤드컵 가려면은 최소한의 선발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기, 너무너무 재밌겠죠?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랑 함께 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LCK 서머 올 프로팀 선정해서 올 거고요. 화요일 날에는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예상과 함께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자, 재밌는 플레이오프 고고! 이쿠! 이쿠!